내용은요, CT MRI 피직스라고 해서 CT MRI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시는 그림인데요. 이제 사람 안에 이제 어떤 게 있냐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제 옛날에 어땠냐면 들여다보려면 이제 다 째야 됐다는 거죠. 째고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미니멀 함 이제 바깥에서 이제 덜 이제 인비시하게 해보자라는 걸로 해갖고 이제 아시죠? 렌트겐이 이제 엑스레이 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이걸 봤죠. 이게 안에 이제 손이라 그래요. 이게 1895년에 찍었고 처음으로 이제 퍼스트 노벨상을 받았어요. 1901년도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레디올로지의 이제 시초가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1970년도까지 이 엑스레이가 왔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될 건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쓰였던 거죠. 근데 이제 1970년도에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CT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람이 이제 맥코밀이라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제 하운스필드라는 사람이에요. 맥코밀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RSN에 다녀왔잖아요. 그죠? 맥코밀 센터죠, 그죠? 이게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 어디 있냐면 타우스 유니버시티라는 데예요. 타우스 유니버시티 들어보셨나요? 예, 보스턴에서 재밌는 게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근데 보스턴에서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하버드, MIT가 있거든. 하버드, MIT 들은 사람이 다 어디 가느냐?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은 이 아래요. 예, 그냥 타우스 유니버시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이제 이 대학에서 이제 피직스 이제 물리를 이제 하시는 데인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들어보면 요거를 개발하시고 이 사람이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이 엔지니어인데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인데 하우스필드가 실제로 이제 사업화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1970년대 이게 몇 년 안 되거든요. 이게 60 몇 년이고 실제로 만든 건 70년쯤 되고 9년 만에 대개는 뭐 논문이 나오면 이러잖아요. 왜 노벨상 이제 받으려면 이제 죽지 않고 오래 살아야지 받잖아. 근데 얘는 10년 안에 실제로 뭐가 나오고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CT 렌트도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하우스필드가 자기가 처음 만드니까 이거 다 정의를 해버렸어. 하우스필드 유닛이라고 자기 이름 따가지고 요거를 딱 정했어요. 자기가 에어를 마이너스 1000 지금 중에서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복잡해지거든. 네, 근데 실제로 CT 밸류는 이렇게 음수가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다시 양수가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있긴 한데 정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1000 그다음에 소프트 티슈는 이제 이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봐봐요. 1000부터 2000까지잖아요. 1000부터 1000까지거든요.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난 항상 이거 보면서 신기했던 게 에어 워터 본이 리니어해요 저렇게. 난 리니어할 것 같은데. 이게 엑스레이 옵션으로 저렇게 리니어해요? 이거는 본이 문제인데요. 본이 1000이라 에어랑 모터가 50%씩 섞여 있으면 마이너스 500인데 오로랑 본이 50%씩 섞여 있으면 플러스 500이에요? 그거는 어테뉴에이션이 뒤에서 나오는데 물질이 아주 균일하고 반씩 섞여 있다면 맞아요. 진짜요? 네. 맞아요. 리니어한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예, 그 50%씩은 리니어 하겠죠. 근데 에어에서 오토로 가는 엑스레이 옵션의 양하고 오토에서 본으로 가는 엑스레이 옵션 양이 같은 기울기냐고. 그러니까 정의하는 거 뒤에서 보시면 정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토에서 꺾이는 이렇게 직선 두 개가 꺾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본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워터가 0이고 에어가 0이면 중간에 있는 값들은 다 리니어하게 매피가 다 해요. 이게 데리베이션 코피션트라는 값인데 걔들이야 그러겠죠. 그 세 개를 맞췄으니까 에어랑 모터는 당연히 리니어하고 모터랑 본도 리니어 할 건데 에어모터 본 세 개가 리니어 하냐는 거죠. 세 개 리니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강제로 맞춘다. 본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리니어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약간 이제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예요. CT의 해저드가 약간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뭐냐면 캔서 페이션트에 캔서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50% 가까이가 이제 레디에이션 테라피 뭐 이게 다 합쳐서 받는다는 거죠. CT 그다음에 또 방사능 종양 근데 거기서 받는 양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요걸 한번 보시려는 거예요. 덴탈 레디오그래피 우리 치과에서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마이크로 시버트라 그래요. 이 시버트가 중요한데 이거 주는 거예요. 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밀리 시버트라는 게 이제 체스트 그리고 이제 찍는 거 이제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그다음에 CT는 요거에 한 20, 이거 몇 배죠 이게? 한 20배? 네, 뭐 이렇게 100배까지 돼요. 100배까지 뭐 이렇게 돼요. CT는 엄청 많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잘 잘려서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내추럴, 프로젝트가 잘리잖아. 네, 내추럴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면 저쪽 1년에 화면에 옮기면 안 돼요. 2.4 정도만 돼요. 네, 그러더라도 이중 교섭 내 위치가 그렇게 예, 그쪽이 더 나았고요. 그래서 잘리긴 해요. anyway, 지금 또 오늘 때문에 힘들어요. 하여튼 이런 힘이 날 거야. 이건 이건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쫄깃이 왜냐면 내가 이제 다 되기 때문에. 미안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내추럴 방사선량 우리가 그냥 시베드에 있으면 1년 동안 얼마나 받느냐? 1mS예요. 우리가 덴버 1800m거든요. 덴버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데인데 거기서는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거의 한 10mS 정도 받아요. 덴버의 여자들은 살기 굉장히 어려워요. 피부가 안 좋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엄청나요. 10mm 버티면 1년에 10탄을 찍는 것도 같아요. 네. 우리가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면 몇 mS 받을 것 같아요? 우주 방사능이 있거든요. 20, 30 되셨나요? 아니요, 그게 0.1mS 체스트 엑스레이 하나 찍는 거예요. 왕복이니까 2개 찍는 거죠. 이 내추럴 방사능량이 그 정도인데 이제 CT가 위험하냐 안 하냐 뭐 가지고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뭐 일단 우리는 그 정도 받고 살아요. 그게 오존 두께, 대기 두께가 엄청나게 익스포넨셜리 잡고 있거든요. 뭐 반 알렌데도 뭐 잡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1000m, 2000m만 올라가도 10mS씩 받는데 우리는 내추럴리 1mS인데 피부암이 덴버에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피부 트러블도 많겠지만 그래서 뭐 있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알랄라룰이라고 엑스레이가 이제 아주 저준위 엑스레이는 면역 뭐 이렇게 피부가 이게 그 DNA가 망가지면서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몸을 이제 리커버리하는 거를 자극한다는 이제 썰은 이제 온자핵공학과애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고 의학에서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 쓸데없는 엑스레이는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는 필요 없으면 찍으면 안 돼요. 뭐 선생님들은 하다고 가장하는 거예요. 이제 암풀 해서 선생님들은 또 취약 피험자기 때문에 뭐 교수가 찍으라 그래도 안 되고 이제 좀 그만 끼어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면 이제 끝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레디오그래픽 이미징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잖아요. 엑스레이의 본질이 뭐냐는 걸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엑스레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엑스레이는 뭐 당할 수 있어요. 그냥 뭐냐면 포톤이에요. 포톤. 그냥 광자인데 광자의 에너지가 대략 이 정도 되는 걸 엑스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갬마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 성질은 다르요. 갬마레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엑스레이는 겹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야. 갬마레이는 왜 갬마레이라고 했냐면 갬마레이는 뭐냐면 원자 안에 있는 중성자나 어떤 입자들이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나오는 거를 갬마레이라고 해요. 갬마레이는 뭐냐면 굉장히 특정 시그널이에요. 딱 그 균일한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펫을 하잖아요. 펫. 양전자가 이제 전자랑 만나고 상성을 하잖아요. 그때는 정확하게 512 메가 일렉볼트라는 딱 그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통 튀어나와요. 광자야. 근데 그걸 갬마레이라고 해요. 근데 엑스레이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엑스레이는 출시 성분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 같은 게 이렇게 운동량을 받고 이렇게 전자는 이게 그 전하를 띄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렇게 꺾어져요. 그럼 운동량이 변했잖아.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방향, 이 운동량이 변한 거를 이제 그걸 매칭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포톤이라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공간인데 여기다가 볼티지를 걸어줘요. 그러면 뭐 전자가 어떻게 돼요? 볼트가 있으니까 가속이 될 거 아니야. 촥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랑 딱 부딪혀. 원자는 어떻게 돼? 아니 거기 금속이랑 부딪혀. 금속은 어떻게 돼? 되게 덴스하지. 덴스하지. 인터랙션을 많이 해버려요. 전자에 갑자기 휘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에너지를 쫙 나와. 근데 이거 봐요. 이 전자가 얘는 살짝 이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예요?
이게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뭐야 가속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할수록 뭐야 빠진 녀석들이 많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KB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세팅 값이에요. 내가 여기에 하이 볼티지를 얼마를 걸어주냐에 따라서 70을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게 나오죠. 에너지 주냐 낮은 녀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크게 할수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걸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CT에서 많이 쓰는 거는 120 kbp를 많이 쓰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 에너지를 찍는다 이러면 140이랑 80을 써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를 보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점은 140과 80 어때요? 스펙트럼이 겹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듀얼 에너지가 아니에요. 네, 듀얼 에너지는 아니에요. 웨이티드 에너지. 그러니까 하이 볼티지 웨이티드 이미지랑 로우 볼티지 웨이티드 이미지를 잘 떼고 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아니다. 네, 텅스텐 증문가는 폴리크로마틱 저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모노크로마틱 엑스레이가 있어요. 우리 입자가 섞여 만드는. 모노크로마틱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포항공대에서 포항역에 가보면 입자가 함께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 메서드는 뭐냐면 그러한 모노크로마틱. 그러니까 뭐냐면 딱 에너지 준위가 딱 엑스레이 일정한 거에 따라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니지 실제로는. 그래서 모든 아티팩트 거기서 나와요. 뒤에 이제 안 설명드릴게요. 그럼 프로세서 이게 CT를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이 코디네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 여기 봐봐요. 우리 여기 찍어야 돼요. 여기 FOB야. 여기 찍어야 돼. 사람이 여기 누워 있어 이게. 누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이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봐. 이렇게. 그러면 코디네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 X를 XY가 있을 거잖아. XY. XY를 이거 있잖아.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우잖아. 배전변화 2차원이야. 2차원. 고무신 굳이 이게 이 무가 이게 이거예요. 고무신이에요. 코사 마이너스 사인 이게 얘들이 알아요. 그렇게 하면 S가 뭐예요? X는 뭐예요? X축은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방향이 이거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을 생각을 해봐요. 이거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X는. 그 Y는 뭐냐면 그 방향을 따라서 이게 놓여진 거고 이렇게 평면이 놓여지는. Y는 뭐냐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S는 뭐예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Y는 그 방향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S라는 데피니션을 가지고 바꿔요. 이제 알겠죠? 어떤 레이가 있으면 이 레이는 뭐예요? 각도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이제 어떤 그 성분이 있다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극작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쪽 약간 다르게 하지.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게 뭐냐면 이걸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테뉴에이션이 뭐예요? 어테뉴에이션 이걸 이해해야 돼.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 어떤 평면 이렇게 뭐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면 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광자의 플럭스라고 하는데 광량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광량이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에 지나가지고 여기서 디텍션 해봐요. 광량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다르겠죠. 뭐 금속 같은 건 다 없어갖고 뭐 거의 안 있고 뭐 막 소프트한 뭐 이런 것들은 뭐 지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를 세는 거예요. 광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광자가 10개가 있었는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뭐예요? 반이 줄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프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프로가 계속 줄잖아. 그게 여기 돼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더하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다 돼서 실제로 이걸 통과하면 요걸 통과하고 나면 실제 이렇게 디텍션이 돼요. 방향이 얼마큼인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걸 지나자마자 뭐예요? 어테뉴에이션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갖고 뭐예요? 광량이 이만큼 줄어있을 거라고. 라고 다 디텍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예, 그런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있다. 이거 이해됐죠? 그걸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프로젝션을 보세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쫙 지나가. 그럼 봐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테뉴에이션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다면 우리 여기 찍고 싶은데 없어. 여기를 가면 어떻게 돼? 조금 통과하지. 여기 가면 많이 통과하지. 중간에 지날 때는 가장 많이 통과하지. 프로젝션을 보면 이래요. 인터넷가 이렇게 쭉 그냥 여기서 가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디텍션 해보면 처음에는 없다가 이렇게 쭉 줄다가 말씀하시면 줄잖아. 이게 균이라는 게 있다면 균이랑 물 같은 게 있다면
그럼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이게 디텍션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확히 얼마나 어테뉴에이션인지 모르는 거야. 이 몰라보면 다르니까. 이거를 똑같이 디텍션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CT에 있는 거예요. CT 기기는 이걸 있어요. 이거 들어본 사람. 선생님, 이거 뭐야? 이거 해결한 방법.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방송 사람들은 이거 CT 배울 때 이걸 배워야 돼요. 보타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세요. 보타이라는 게 이렇게 봐봐요. 이게 근이라게 나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물질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 프로파일이 많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오목해지겠지. 이게 프로테이션이. 그 이름을 원하지 않아. 이걸 근이라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요런 보타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는 얇고 가득 터져. 근데 요게 봐봐. 요거를 3000을 바꿔봐. 그럼 요게 도구랑 풀이야. 그럼 위쪽도 똑같을 거잖아. 위쪽도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럼 요거 3,000원 생각해보면 이게 납이 돼. 이해가 돼요? 여기 앞에 붙어 있어요. 거기 이제 쏠 때. 그렇게 하면 이 디텍션 되는 게 똑같이 균일해져, 그죠? 예, 그래서 고개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밌는 게 우리가 왜 우리 방탄사분들이 이렇게 CT를 찍을 때 중심점을 꼭 맞추죠? 그거 맞춰야 돼요. 안 맞추고 옆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 여기 원래 이렇게 찍도록 돼 있는데 물체가 일반 옮겼어. 그러면 이게 날아가면 다 깨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중심점 맞춘 이유가 이제 찍고자 하는 거에 그게 있다. 그래서 그게 다 됐다. 이게 다 분열이 됐다. 이제 분열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뭘 하냐면 라돈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프로젝션 알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레이썸이라고 해요. 보면 요거를 레인을 따라서 다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DS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랬잖아요. 이게 선적분인데 요 선적분을 싹 다 해. 더한 게 이게 라돈 트랜스폼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따라서 다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쫙 한 게 라돈 트랜스폼이에요. 이게 엑스레이죠. 패러라이 가면 맞잖아요. 이렇게 어떤 로테이션이 더한 거예요. 더하잖아. 다 더한 거예요. 네, 더한 게 이게 프로젝션, 이게 그 라돈 트랜스폼이에요. 그리고 라돈 트랜스폼을 실제로 나타낸 게 뭐냐? 사이노그램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CT의 원래 로우 데이터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왜 사이노그램이라고 하냐면 다 사인파를 그려요. 이렇게. 다 사인이에요. 두 파이로. 그리고 반 나눠봐요. 이게 파이를 나누면 요거랑 요거랑 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매핑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180도만 찍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젝션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평면을 한다 하잖아요. 2차원의 우리 영상을 구사한다면 그냥 180도만 딱 돌아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면 똑같은 거야. 근데 왜 180도를 돌아야 될까요? 뒤에 나오면 알지만 스파이럴 모션되는 거죠. 움직이거든. 움직이니까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반바퀴만 돌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 봐봐요. 요점을 따라가봐요. 요점을. 그러면 요점을 처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방향으로 가면 저 밑에 있겠지. 살짝 돌아. 이 방향으로 가 있으면 이렇게 조금 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요. 한 점이. 저게 다 중첩돼요. 모든 물체에서. 그리고 저걸 어떻게 푸냐? 이거 사이노그램까지 이해됐어요? 네, 요것만 이해되면 돼요. 사이노그램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백 프로젝션 하면 돼요. 백 프로젝션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있는 거죠. 요런 게 있을 거잖아. 우리 사이노그램에 아까 전에 있잖아요. 사이노그램 뭐에 각도마다 이렇게 다 이런 거잖아. 360도라고 하면 360도가 있는 거지. 360도 딱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요건 요 방향이에요. 90도 방향이야. 그럼 이쪽으로 쫙 똑같은 걸 채워. 우리가 FOB 안에다가 그 다음 뭐야? 보다 또 갖고 와가지고 이제 90도 방향이지. 이렇게 갖고 와서 또 똑같은 걸 채워. 계속 이걸 반복하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뭐가 나와요? 아, 그럴 거잖아. 우리가 이게 다 이렇게 찍었는 거를 다시 다 이렇게 채우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근데 우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채우는 건 더하는 겁니다. 네, 다 하는 겁니다. 네, 다 네. 이거 뭐냐면 이거죠. 아까 전에 이거를 가는 걸 아까 전에 뭐예요? 이렇게 아까 익스포넨셜 텀이었잖아요. 그게 다 곱해지는 건데 곱해질 때 코에피션트 뭐 다 더해지죠.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값을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샘플링 디레이가 나와요. 이거 알면 이제
이 사람이 좀 CT 피직스를 아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사람 이걸 기억합시다. 필루의 슬라이스 디어리엄 또는 센츄럴 슬라이스 디어리엄을 알면 이제 CT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거 그냥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뭔지를 알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 봐봐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세타만큼 돌렸잖아. 그럼 중간에 또 채웠잖아. 그 세타 조금 돌렸지. 1도 돌렸어. 그래놓고 또 채워. 또 이렇게 똑같이 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까운 데랑 먼 데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도를 돌렸잖아.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어떻게 돼? 중간에 있는 거는 이게 샘플이 중간에 있다는 거야. 물체가 중간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차가 별로 없지. 1도 돌린다고 중간에 있는 녀석이 뭐가 바뀌겠어요? 근데 멀리 있는 애들 어떻게 돼? 이 멀리 있는 애들 점점 커지지. 맞아요? 예, 문제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랑 먼데 있는 거랑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샘플링이 뭐예요? 샘플링이라고 해서 하면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 성분은 뭐예요? 샘플링이 많이 되면 오버 샘플링이 되고 하이 프리퀀시 있는 성분은 뭐예요? 로우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조금씩 돌리면 어떻게 돼요? 먼데 있는 애들은 이게 띄엄띄엄 샘플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센츄럴 슬라이스 디어리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샘플링이 돼 있으면 뭐예요? 이걸 그냥 보내면 끝나는 거지. 게임 오버지. 저렇게 안 되는 거.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샘플링이 많이 되는 건 뭐예요? 샘플링이 적게 하고. 샘플링이 적게 된 건 뭐예요?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 필터를 씁니다. 램프 필터라고 해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로우 프리퀀시는 뭐예요? 조금 돌 때마다 뭐 계속 샘플링이 많이 되는 거니까 많이 되는 거라. 그럼 뭐예요? 웨이팅을 작게 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게 샘플링이 적게 되는 애들 뭐예요? 크게 주는 거예요. 램프 필터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진짜 간단해요. 요거요. 이게 프로젝션 매드인데 프로젝션 이걸 못해. 저건 어떻게 돼? 이거는 함수로 그려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V 0일 때 뭐예요? 그냥 빵이지. 그리고 갈수록 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0이라 중심이라 생각하면 중심에 있는 건 뭐예요? 쓰지 마. 샘플이 아니라 조금 갈수록 뭐예요? 조금 샘플링 많이 한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돼. 샘플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거죠. 그래갖고 이게 보면 필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까 램넥 필터라고 해서 이게 바로 아까 K를 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0일 때는 이게 0이 되고 이게 프리퀀시가 이제 낮은 쪽, 높은 쪽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높은 쪽으로 가면 반대쪽이 가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대로 쓰면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거 컨볼루션 할 건데. 이거 그대로 쓰면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이게 보면 영상処理나 시그널 프로세싱 안 돼서 요런 뾰족한 것들이 나오는 거 싫어해. 싫어해. 요 뾰족하기 싫어.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 해밍 윈도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프리퀀시의 그 밴드를 정해가지고 요 밴드를 컨볼루션 시켜줘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뭐야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우리가 보고 이게 프리퀀시인데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프리퀀시 성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합쳐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펼친 건데 사실은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지금 CT 컨버전 하는 커널 컨버전 하는 거기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럼 뭐예요? 요게 뭐예요? 하이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이렇게 낮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우리가 스무디 하는 건 뭐예요? 해밍 필터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필터가 회사마다 다르고 이게 요 필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실제로 CT의 영상이 마지막 어느 영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시간 충분히 가지고 할 거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다 이해가 돼요? 네. 됐어?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거 뭐예요? 패러럴일 때 그래요. 패러럴일 때. 그러니까 패러럴림을 다 싸가지고 우리가 프로젝션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패러럴을 만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태양처럼 먼데 만들면 돼서 태양처럼 크고 에너지가. 근데 보통은 쉽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으면 이게 그래도 뭐 어렵긴 한데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거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프로젝션 영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뭐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로우 데이터에 사이노그램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이노그램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백 프로젝트를 해. 그럼 어떻게 돼? 블러드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램넥 필터랑 해닝 윈도우를 해가지고 이제 윈도우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백 프로젝션 아까 전에 이렇게 쫙 그냥 채우면 백으로 해서 채우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이노그램 데이터 얻을 수도 있나요?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CT 리컨스트럭션 하는 연구하는 중에서 실제 로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연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커머셜 지멘스, 필립스, G는 이걸 공개하네. 우리나라에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알게 되시는데 이 로 데이터 안에, 이 프로젝션 데이터 안에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다 이렇게 우리가 백 프로젝션 하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리컨스트럭션 전이고 실제로 어떨까요? 실제로 패러렐을 얻어야 안 얻어요? 안 얻어요. 그럼 아까 전에 얻을 때 뭘 쓴다 그랬죠? 뭐 타입 필터를 쓴다 그랬죠? 뭐 타입 필터가 다 특허야. 그 지오메트리 안 가르쳐줘. 그 프로퍼티를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걸 지났을 때 얼마의 프로퍼티 모르지.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지오메트리도 다 재야 되잖아. 물론 재릴 수는 있지만 그 지오메트리를 분해해보지 않은 이상 잴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를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요. 일단 계약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요. 계약하기 굉장히 까다롭고요. 두 번째는 이론상은 사이노그램하고 리컨스트럭 이미지가 정보량이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theoretically. 이미지만 있어도 사이노그램을 만들 수 있고 사이노그램 있으면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인버스 라돔 하면은 사이노그램이 나와요. 그렇진 않아요. 정보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오메트리 theoretically는 같아요. 티오레틱은 뭐 이게 치우고 실제로는 굉장히 왜냐면 8기가 줄어요. 실제로 로 데이터를 보면 8기가 줄어되고 우리가 CT 영상 300메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뒤에도 아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그러면 이제 어렵다, CT 연구는. 그래서 근데 덴탈 쪽은 그 CT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그런 업체들은 실제로 그걸 공개해요. 그래서 하는데 보면 그 CT 리컨스트럭션은 사실 컴퓨팅 파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덴탈 쪽은. 근데 덴탈 쪽은 영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버스 제너레이션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펜빔, 펜슬빔. 요렇게 이렇게 여기 소스가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잘 봐. 저기 맞았어. 여기 맞았어. 쏜다. 싸. 그럼 우리 조금 더 옮겨. 또 싸. 이렇게 하고 놀아. 안 된다.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일단 엄청 느릴 거예요. 그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 줄로 펜빔을 쏘려면 어떻게 될까요? 콜리메이션이라는 거 앞에 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방사하고 나가잖아. 우리가 이렇게 엑셀 하면 나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흡수해 버려야 돼. 요 나가게. 그럼 뭐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금방 이제 우리가 소스가 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다 망가지고 이런 거예요. 네. 문제가 있어요, 저기. 좋은 점은 패러렐 빔이 나와서. 바로 패러렐 빔이 나오죠. 사람 움직이면 난리 나죠. 옛날에는 이제 걱정이 많아서 저렇게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찍을 수 있는 여기 쏘고 요 정도 필드뷰 이렇게 짜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 뭐예요? 좀 덜 이동하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모디파이 해보면 템빙이 돼요. 이게 혁신적이었어요. 소스에서 쫙 쏘고 그냥 여기서 밑에서 딱 받는 거예요. 이게 이가 돼요. 이걸 팬빔이라고 해요. 패러렐 빔에서 팬빔으로 간 게 되게 이제 펜 형태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봐봐요. 라인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길이가 equi distanc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스에서부터 거기 디텍터까지의 거리가 뭐예요? 다 equi distance.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죠, 여기에. 이게 콜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엑스레이 선만 디텍션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 로버스트인데 봐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는?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풀어? 이거 CT를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를 패러렐 빔으로 바꾸는 거예요. 패러렐을 바꾸는 건 쉬워요. 봐봐요. 이 각도는 뭐예요? 세타라고 바뀌잖아. 세타랑 원점에서 그 거리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이걸로 다 바꿔버리면 인터폴레이션에서 이제 채워보면 패러렐 빔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채워진다면 펜빔은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네, 조금 더 찍으면 돼요. 펜빔. 그럼 이제 싱글 채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싱글 채널을 안 하고 이제 멀티 채널을 해가지고 여기 디텍터가 3차원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더 어렵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각 슬라이스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노그램을 만드는 게 모든 수학 알고리즘이 하는 거예요. 하고 그뭐 FDK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콘빔을 이제 콘빔에서 이제 CT를 컨설팅하는 게 있는데 그 FDK가 보면 안에 뜯어보면 뭐냐면 그 패널의 빔 그 사이노그램으로 그래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3디멘전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을 때는 보면 우리가 이거 뭐 스페이싱 있죠, 그죠? 이렇게 찍는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봤던 그 멀티 슬라이스 CT 아까 전에 뭐 아까 팬빔인데 팬빔에서 멀티 채널이 있는 거 그거를 빼도 돌리면서 뭐 테이블 이동하죠. 그러면서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치라는 게 있어요. 피치는 뭐냐면 그 테이블 피드 이게 테이블 움직이는 거랑 이제 G 스페이싱으로 얼마나 찍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치는 보통 1로 정도 둬야 되는데 이거 너무 크게 둬버리면 영상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오래 세팅을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뭐냐면 그 사이노그램을 채울 때 너무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 채울 수가 없어요. 중간에 갔을 때. 그래서 이게 CT의 G축 레졸루션하고 피치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팅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헤비컬로 바뀌고 이제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CT 아티팩트에서 쭉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CT예요. 여기 보면 뭐 했죠 이렇게 선이 저건 뭐냐면 스트리킹 아티팩트라고 해요. 저거 왜 나타날까요? 백 프로젝션에서 그래요. 백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선이. 그리고 CT에서 보면 거기 우리가 이제 그 CT 영상을 보면 스트리킹 아티팩트라고 선이 되게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백 프로젝션 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값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선들이 어느 일정 수준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론상은 저런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디텍터 수율이나 특정 디텍터 뭐 이런 애들이 뭔가 이상한 거 있죠. 뭐 건설사 알고리즘 패턴 균일하게 네. 뭐 엑스레이도 균일하게. 그리고 요런 걸 보면 이제 스트릭 아티팩트는 자주 나타나. 이거는 뭐 좀 보실 거예요. 패턴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우리 옛날 텍스처 어널리시스 하는데 뭐 GLC에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CT에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 백 프로젝션 한 거랑 이터러티브 있고 요즘에 이터러티브 많이 거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걸 하면 텍스처가 완전 달라져요. 이 스트릭 아티팩트가 사라지거든요. 백 프로젝션 안 하고 이터러티브 있거나 두 개를 써먹는 경우도 많아요. 몇 프로.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잘 알고 프로세싱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좋아요. 요거를 보면 움직였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가야 될 걸 해보니까 이렇게 샴푸한 이렇게 단전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여기 봐봐. 이게 브레인이라고요. 그러면 인텐시티가 뭐 비슷해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근데 얘는 까맣게 나온 거예요. 왜? 안 그래서 보여주는 게.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빔 하드닝이라는 거예요. 빔 하드닝. 네, 빔 하드닝을 한번 이해해보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링 아티팩트라는 요즘에는 거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넘어갈 거고, 요게 메탈 아티팩트예요. 사람들은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달라요. 약간 다른 건데. 메탈 아티팩트는 뭐냐면 메탈이 있어가지고 디텍터에서 이제 봤어, 시그널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다 그냥 금속이 흡수해버렸어. 그러니까 빵이야. 디텍터에서 아무거나 검출 안 돼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막 중간에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빔 하드닝은 뭐냐면 디텍터에 뭔가 디텍션 했어. 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메탈이 이해했죠. 메탈은 왜 생긴다고요? 금속이 어테뉴에이션을 싹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디텍터는 안 돼, 안 거죠. 그래서 얼마나 채워낼지 모르는 게 메탈이 가지고 빔 하드닝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메탈 리덕션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빔 하드닝이라고 설명할 건데 아까 전에 그랬어요. 엑스레이가 뭐라고요? 균일한 모노크로마틱이 아니라고. 네, 이거는 스펙트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면서 어테뉴에이션이 어느 정도 다르냐면 이렇게 있는 건데 업소옵션은 이제 이게 그 어떤 물체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게 우리가 또 물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이 꽉 정리해 버렸어. 거기 광자, 톤은 입자냐 파동이냐를 굉장히 싸웠잖아요. 맥스웰은 이제 파동이라 그러고 이제 뭐 뉴턴 쪽은 뭐 입자라 그러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딱 정리해봤죠. 이게 어쨌거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입자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직진성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걸수록 입자성이 강해져갖고 이걸 그냥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에너지가 차이가 좀 있어요. 에너지가 높은 걸 뭐 입자적 성장에 가까이 직진을 해갖고 뚫고 나가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에너지가 낮은 녀석들 뭐예요? 먼저 흡수돼요. 그러니까 뭐야? 아주 오랜 기간에 좀 어테뉴에이션이 심한 구간을 지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디부터 흡수가 돼요? 얘부터 흡수가 돼요. 그럼 뭐예요? 얘는 이제 이게 빔이 소프트한 빔부터 흡수가 돼서 진행하고 나면 뭐예요? 하드한 빔만 남아요. 그럼 뭐예요? 어테뉴에이션이 잘 안 되니까 어테뉴에이션 값이 뭐 영상 값이잖아. 그게 주는 거예요. 이게 빔 하드닝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프로젝션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컴펜세이션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것들을 보면 봐봐요.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럼 여기 디텍터가 있잖아요. 디텍터에서 에너지 준위를 카운팅해요. 에너지 준위를 봐가지고 이게 높은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 여기는 빔 하딩이 생겨서 빔 하딩 코렉턴 텀을 거기 레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텍터에서 나오는 값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프로젝션해요. 빔 하딩. 이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영상값이 다 달라지거든. 이거 봐봐요. 얘가 똑같은 티슈인데 요 옆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CT 코로노그래피 우리 심장내까지 많이 찍고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이제 CT로 할 수 있고 CT 잘 되는 것들. 그리고 CT 엔지오그래피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혈관 구조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CT 엔도스코피 해서 이렇게 보면 노출 브로코스코피라고 해가지고 에어웨이를 막 쭉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좀 좁아져 있으면 이건 뭐냐면 익스헤일, 인헤일인데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브론코 말라시아. 네, 그리고 CT 엔도스코피 이거 한 사람들 많죠, 그죠?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갖고 이렇게 CT도 찍을 수 있어요. CT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잘 이쁘게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요즘에 함부로 갔어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 외상 환자 쓰잖아요. 외상 환자 분석할 때 응급실 하는 거 왜 CT를 대상으로 하냐면 CT는 찍으면 어떠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트라우마 환자 같은 생각을 해봐요. 대개는 어떤 걸까요? 대개는 부러지고 뭐 이런 거다. 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이제 뼈가 부러진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CT가 있고 CT는 좋은 게 뭐냐면 좀 방사선은 좀 째지만 제한사항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MR은 뭐예요? MR은 찍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뭐 임플란트 뭐 어떻게 하고 뭐 페이스메이커가 있니 없니 뭐 막 근데 막 실려왔는데 이거 다 물어볼 수 없잖아. 이게 막 정신도 없는데 그러면 CT부터 찍어버려요. 예, 그리고 CT 찍어도 좀 위에는 있지만 이 사람 빨리 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디시전에서 CT가 굉장히 있고 이게 트라우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왔어. 그럼 CT 찍는 거예요. 어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환자의 경우에도 우리 미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게 스트로크 환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이제 MR도 많이 찍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는 무조건 CT가 표준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뇌혈중이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져도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그 환자 다 알면 되지 뭐 MR 찍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CT 찍으면 그 CT가 이게 뭐냐 좋은 게 뭐냐면 CT의 뭐 저용제는 아까 전에 그랬지만 어테뉴에이션하고 비례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정량화가 잘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정량화 매칭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로크에서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그 CT 이렇게 찍는데 점점 이제 멀티 슬라이스, 멀티 채널로 가서 이제 3차원을 찍을 수 있고 점점 더 로도우즈로 찍으려고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스탠다드 도즈가 얼마라고요? 아까 7에서 15 밀리시버트예요. 세팅 값이 이게 없었던 데 다른데. 그 정도예요. 근데 로도우즈는 보면 뭐 2, 3, 뭐 각종 서브 밀리시버트까지도 세팅을 하고 찍어요. 네, 그런 것들 많이 공부되고 있고. 그다음 스펙트럴 CT라고 해서 이게 아직까지
필립스에서 뭔가 하냐면 샌드위치 디텍터라 그래가지고 걔는 엑스레이의 에너지를 디텍션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이인지 로우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딱 하면. 그러면 실제로 듀얼 에너지 시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를 필립스에서 내놓겠다 그랬는데 안 내놨어요.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오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MR 진행하는 게 CT 질문하셨던데? 네,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MR 나가면 안 돼. 10분 만에 못 끝내거든요. 네. 궁금하신 거. 그 방금 전에 교수님 네. 노도우즈 얘기해주셨잖아요. 네. 도우즈가 뭐예요? 아, 도우즈는 이거는 뭐 권사분은 저가 더 잘 아실 건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 세팅 값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엑소센을 박세인 시킬 때 볼티지를 걸어주잖아요. 아까 120, kbp 이런 걸 걸어주거든요. 걸어주고 사람이 만약에 뚱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엑스레이가 더 많이 보내줘야지 디텍션이 될 거 아니야. 다 흡수될 수 있잖아. 이렇게 다 변이돼 버리니까. 그래갖고 그때는 뭐예요? MA를 크게 해줘야 돼. MA라 그래서 이건 커런트예요, 커런트. 커런트를 많이 흘려준다는 게 뭐예요? 전자를 많이 보내고 엑스레이 더 많이 생성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우지가 높아지겠죠. 그래갖고 MAS라는 게 그 도우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도우지는 거기 치면 나와요. KBP 치고 그 다음에 이게 매스를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 도우지가 얼마 받겠다 예상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가 좀 있는데 아까 이제 1mSV가 이제 내추럴리 C베드에 사는 사람이 받는 거고 높은 데 사는 한 10mSV 받는다 그랬잖아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반복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건진을 찍는다든지 뭐 하면 평생 받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네, 내추럴 플러스 이제 의료로.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이렇게 한 0.1mm 정도는 뭐 한 100번 찍어도 아주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CT는 뭐 100번 찍어 문제가 좀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유해 연구는 히로시마 원폭 가지고 한 연구가 있어요. 히로시마 터지고 나서 얼마 떨어져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에서 몇 미리시벌트 맞은 사람은 바로 죽고 몇 미리시벌트 한 사람은 뭐 1년 후에 죽고 뭐 이런 연구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걸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사람 장기가 또 독특한 게 어떤 장기는 무지 리지스턴트해요. 엑스레이 많이 봐줘도 전혀 문제 없는 장기도 있고 어떤 데는 무지 센서티브해요. 뭐 갑상선이라든지 생식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받으면 바로 작살나고 뇌나 뭐 이런 데는 받아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뭐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올감별로 얼마나 받는지를 선생님들 모르잖아요. CT 가끔 찍으실 수도 있는데 각자 이제 디지털 IC 카드에다가 내가 뭐 아산병원에서 1년 전에 브레인 한번 찍고 뭐 어디 찍고 그러면 그 다음 의료기관 가서 찍을 때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찍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게 막 누적되면은 결국에 익스포넨셜리 캔서가 생기거든요. 뭐 CT 하나, 체스트가 문제인데 체스트 CT 하나 찍는데 뭐 캔서 확률이 뭐 137분의 1 는데요. 뭐 그런 연구도 있는데 실제로 캔서가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고백받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늘긴 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엑스레이, CT 도즈를 엑스레이까지 떨어뜨리려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수많은 꼼수를 써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우 도즈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병을 만들어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민감한 이슈여가지고 특히 소아 이제 그리고 이게 캔서가 20년, 30년 후에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찍어도 돼요. 나이 드신 분은 담배 피워도 되고 뭐 담배 핀다고 뭐 끊는다고 캔서가 줄지도 않아요. 담배는. 근데 괜히 괴롭히기만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금단 증상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CT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던데 이제 소아가 이제 아주 어렸는데 CT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애한테 최소로 찍는데 병은 찾아야 되고 엑스레이는 최소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랄라롤이라고 최소한으로 떨어뜨리고 하여튼 병은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연구하기 아주 오랫동안 했고요. 최첨단 기술이죠. 그리고 요 그냥 설계 자체로 봐서 이제 그 케어 도우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옵션이 다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슬라이스 찍을 때 디텍터에서 이렇게 그걸 잴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딱 재봤는데 딱 쏘고 딱 재봤는데 에너지가 이게 엑스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스를 줄이는 거예요. 세팅을. 그리고 슬라이스마다 세팅 값을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쌓아보고 아 이거 충분하다 이게 스캔하는데 그럼 줄여버려요. 특히 럼.
도우즈 모듈. 런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찍어보면 이거 거의 다 패스해버리니까 비어있- 조금만 있어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되니까. 그러면 그 세팅값이 자동으로 슬라이드로 바뀌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케어 도즈 뭐 이렇게 예, 지는 케어 도즈는 집에서 뭐라 그러는지 하지 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도즈 모델레이션 케어 도즈 없을 때 체스트 시티를 가지고 흡연을 하거나 가족의 폐암이 있으면 건진을 미국에서 보험을 해줬어요. 체스트 시티를 엄청 찍었는데 NEJM 논문이 나왔어요. 찾을 수 있는 캔서 수보다 만드는 캔서 수가 많다. 그래서 보험이 다 날라갔어요. NEJM 나오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티 업체들이 부랴부랴 로도즈 만들고 이제는 복부를 찍을 때는 댄스하니까 많이 때려야 되는데 폐를 찍을 때는 적게 때려도 되거든. 다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찍으면서 지금 막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찍으면 런 캔서가 좀 적게 생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웃겨가지고 요즘 다시 생겼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해외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런 캔서 스크리닝이 보험에 들어갔죠.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제 담배세 올리면서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엄청 뜨거운 이슈야 이건. 의료라는 게 굉장히 파라독식하고 뭐 수많은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많이 해줘야 되고 지금 런 캔서 스크리닝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도 로도즈가 그냥 퍼져버리고 있고 아니 로즈가 이렇게 생기네. 네, 그래서 찾는 거. 네. 실제로 많이 1000명 우리- 찍으면 3명도 없어요. 그런 담배 환자들을 긁어서 찍어도. 그러니까 연구실에도 많이 로도즈를 어떤 리더스 타입고 이제 찾을 거냐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런 캔서를 잘 안 해고 COPD 환자는 정량화 때문에 하이도즈를 찍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그 15년 전에 세팅해놓은 프로토콜이라 지금 하라 그러면 당연히 로도일 텐데 울며 계좌 먹기로 15년 전부터 하이도즈 찍어서 지금도 하이도즈 대부분 하이도즈 보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로도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암센터나 뭐 여러 데이터들 다른 병원은 다 로도즈가 꽤 많고요. 특히 캔서 환자는 스크린 환자는 어쨌든 우리도 이제 데이터 아주 판별된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스터디 디자인이 그렇기 때문인 거고 실제로는 훨씬 로도즈가 파퓰러해질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제가 하나 읽은 것 중에 그 시뮬레이션 자체가 가지는 게 앱스랑 그 자체 재료 그 뚫고 지나가는 그 물체 밀도랑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저희가 폴리머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실제 장기랑 비슷한 밀도만 가지면 네. 실제로 저희가 때렸을 때 영상 자체가 얻어지는 게 비슷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맞습니다. 다른 인자가 얻어집니다. 밀도 그게 그 전에 보니까 그 미국에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재료에 대해서 엑스레이마다 그 어테뉴에이션 코피션트를 다 기록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쓰는데 어떤 폴리머에 그러니까 어떤 밀도를 하면 밀도는 이제 콜레이션이 돼요. 밀도를 크게 하면 어떻게 커지거든요. 근데 곱하기 되는 이제 그 앞에 인자는 이제 그 코피션트는 거기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사실 CT 컴파터블로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피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 밀도를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3D 프린팅에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밀도를 오더했어요. 이렇게 오더를 해가지고 다 그 장인이 그걸 박아 넣었다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잖아요. 요 밀도로 만들어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래갖고 몇 천만 원씩 해요. 그런 이제 그 CT 팬텀은 그렇게 만들고요. MR 팬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고 좀 다른 식으로. 궁금한 더 물어볼게. 그 방사선으로 캔서를 제거하는 것도 CT랑 그 비슷한 원리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는 IMRT라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걸 있었다고 해서 이거는 실제로 잘 아셔야 되는 건데 그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해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백 프로젝션 하잖아요. 백 프로젝션.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거 포인트를 이렇게 줬어. 이걸 프로젝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이노그램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이걸 백 프로젝션 하면 거기 가서 여기 집중이 될 거잖아. 요거를 거기 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각도에서 이렇게 쏘고 몇 방향에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줄쳐져서 거기 가겠죠. 예,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IMRT라 이렇게 거기 그 사이노그램에서 만들어진 파형을 이렇게 만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도우즈 캘큘레이션이 중요해요. 얼마의 도우즈를 거기다 넣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거기는 치료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우즈를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영상이잖아. 영상이 아니고 그런 치료가 엄청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 연구들 많이 해요. 이거 우리 진단 영상은 미리시볼트도 많다고 막 난리잖아요. 치료 영상은 얼마나 줄 것 같아요? 도즈를? 거기는 도즈를 못 줘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되니까 1000배 줘요. 1000배. 이게 이제 걔들은 그냥 뭐 시버트가 아닌 거지. 우리는 미리 시버트. 미리 없는 거죠. 그냥 못 줘서 안달인 거야. 알트는. 근데 이제 쓸데없는 데 주지 않고 한 군데다 열심히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저는 다른.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엑스레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이만큼을 다 배워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장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갖고 방사선 조명학과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리커런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변을 막 다 죽여버리는데 조금 남아 있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이려면 다 해야 되는데 주변 장에 있으니까 또 못 죽이고 이게 어려워요. 네. 그런 문제 있어요.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